안녕하세요. 국가전략 신성장 R&D 세액공제 제도 이해 및 활용 전략에 대해 말씀드릴 이화의 한영세무본부의 양기석 파트너입니다. 2021년 7월 이후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 원천기술 R&D 세액공제 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발표하신 김승무 파트너님께서 이야기해 주셨으므로 저는 전체적인 제도에 대한 소개 및 향후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해 나가시는 게 좋으신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내용은 우선 정책 방향 및 배경에 대해 설명드리고 고객 니즈 및 기대 효과, 프로젝트 수행 방법론, 마지막으로 Y2Y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정책 방향 및 배경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보통 많은 기업들이 받고 있는 일반 R&D 세액공제에 대한 공제율은 계속 축소되고 있는 반면에 2010년 처음 도입된 신성장 R&D에 대한 세액공제는 이에 대한 공제율과 대상 기술 범위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기할 만한 사항은 2020년에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가 새로 도입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각 기업들은 기업의 연구기술이 신성장 원천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 비용이 적정하게 반영된 것인지 여부에 대해 사전적으로 확인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는 매우 중요한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작년 7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국가전략기술 3대 분야를 추가 선정하였고 신성장 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에 탄소 중립 분야를 추가했을 뿐만 아니라 바이오시밀러 3상 임상시험 등 신산업 기술을 추가하여 신성장 원천기술을 13개 분야 총 260개 기술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서 일반 R&D 세액공제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 반면 신성장 R&D 세액공제 규모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일반 기술보다는 신성장 원천 기술을 키우겠다는 정부 정책 기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일반 R&D 세액공제분이 신성장 R&D 세액공제로 이동하고는 있으나 아직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2021년 및 2022년에 이루어진 중요한 변화로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신설하고 이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한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제사회는 팬데믹, 반도체 공급 부족 등을 경험하며 자국 내 생산 능력, 공급기지 보유가 갖는 경제안보적 가치를 재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정부 역시 국가경제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분야의 핵심 기술 확보와 공급 능력 확충을 지원할 필요를 인식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주요 전략 품목 분야의 국가전략 기술을 선정하여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한 R&D, 공급 시설 확충을 위한 시설 투자에 세제 지원 강화를 모색하였습니다. 그리고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정부는 경제사회적 안보 가치, 기술 집약도, 국제관계 영향력을 고려하여 반도체, 2차 전지를 포함한 배터리, 백신을 3대 국가 전략 기술 분야로 선정하였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 연구개발 및 시설 투자에 비해 신성장 원천기술 연구개발 및 시설 투자에 대한 공제율이 월등히 높습니다. 특히 새로 신설된 국가 전략 기술에는 일반 R&D보다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신성장 원천기술에 비해서도 보다 더 월등한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국가전략기술, 신성장 원천기술에 대한 연구개발과 시설 투자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 원천기술 R&D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 원천기술 R&D 세액공제의 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되었기 때문에 신성장 R&D 세액공제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특법에 의하면 신성장 원천기술과 관련된 R&D 지출에 대해서 구분 격리를 할 경우에 인건비, 재료비,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에 대해 최대 40%, 대기업은 최대 30%까지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대기업의 경우 일반 R&D 세액공제율이 2% 이하인 것에 비하면 엄청난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전략기술, 신성장 원천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이 완료되고 난 이후
이를 사업화하기 위해 시설 투자비 지출이 발생되는데요. 이 시설 투자비에 대해서도 최대 10%, 대기업의 경우 최대 5%까지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기업의 경우 생산성 향상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이 1%인 것에 비하면 이는 매우 큰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2020년까지는 직전 과세연도 수익금액 대비 연구개발 비중, 전체 연구 비중의 신성장 연구개발비 비중, 고용유지 기준 등 신성장 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이 매우 까다로워 실제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1년 이후 적용분부터는 세법 개정으로 이러한 까다로운 요건들이 폐지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준비를 잘 하신다면 신성장 원천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에 대해서도 보다 많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신성장 원천기술 R&D 세액공제를 법인세 신고 시 반영하는 것은 키아트 사전 심의 및 승인이 필수는 아니나 신성장 원천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적용을 위해서는 키아트 사전 심사 및 승인이 법상 필수 요건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기술들이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 원천기술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각 기술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드릴 수는 없으나 국가전략기술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반도체, 배터리, 백신, 3대 분야 총 34개 기술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가전략에 부합하는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기업에게는 보다 적극적인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며 향후 이러한 대상 기술 범위는 국가기술 전략 방향에 따라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성장 원천 기술의 경우 대상 기술은 미래형 자동차, 지능정보부터 2020년 추가된 첨단 소재, 부품 장비까지 총 12개 분야 223개 기술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2020년에 기존 173개 기술에서 223개 기술로 50개의 기술이 증가했고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선정한 핵심 소재 부품 장비 기술 범위와 신성장 원천 기술 범위가 거의 일치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에는 기존 12개 분야에 탄소 중립 분야가 추가되었고 기존 기술에서 일부가 삭제되고 새로운 기술이 추가되어 2022년에는 13개 분야 260개 기술로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신성장 원천 기술의 대상 기술 범위는 정부의 전략 방향에 따라 계속 확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국가전략기술, 신성장 원천기술 R&D 세액공제 제도에 대해 대부분의 세무 담당자 분들께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다만 세액공제를 신청하고 적용하려고 해도 우려되는 사항들이 많아 실제 적용 및 신청을 꺼리고 계신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려사항은 세액공제에 대한 추징 리스크입니다. 통계적으로도 R&D 세액공제 추징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본세와 더불어 가산세까지 추징된다는 점입니다. 저희가 확인한 국세청 내부 방침에 의하면 R&D 세액공제는 향후에도 세무조사에서 중점 검토 항목이 될 것이고 특히 사전 심사를 거치지 않은 신성장 R&D 세액공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이 추징 리스크를 걱정하는 것은 매우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적용기술 판단의 어려움입니다. 어떤 기술이 신성장 원천 기술에 해당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점을 세무 담당자분들께서 많이 우려하고 계십니다. 기술 전문가가 아닌 세무 담당자가 기업이 연구하고 있는 기술이 정확히 신성장 원천 기술 중 어떤 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2020년부터 사전 심사 제도를 도입하였지만 아직은 생소한 부분이라 기업들이 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내부 프로세스 개선에 대한 부담입니다.
구분격리 등의 세액공제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업무 프로세스와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며 이는 재무, 연구소, 인사, IT 부서와의 협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다른 부서 담당자들, 특히 연구원분들은 본업에 집중해야 하는데 이러한 개선 작업을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세무팀이 태스크포스 팀을 이끌면서 내부 프로세스 개선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네 번째는 심사 신청에 따른 업무 과중입니다. 사전 심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많은 신청서와 명세서를 작성하고 그에 대한 증빙 자료들을 갖추셔야 하는데요. 기존에 신청을 진행하셨던 기업 담당자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이 준비 작업에 연구원들이 참여하고 도와줘야 하는 작업이 매우 많아서 연구원들의 불만이 컸다고 합니다. 또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갖춰야 하는 서류들이 증가하고 이에 대한 보관 의무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사후관리 업무도 필요합니다. EY 한영은 기존 프로젝트 경험들을 통해 이러한 고객의 우려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소시켜 드리기 위한 차별화된 맞춤형 솔루션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회사의 세액 추징 리스크를 EY 한영이 흡수해 드리겠습니다. 만일 세무조사를 통해 세액공제 추징에 따른 가산세가 발생할 경우 EY 한영이 보수범위 한도 내에서 부담해 드릴 예정입니다. 두 번째, 적용기술 판단 근거를 EY 한영 소속 기술 전문가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내부 프로세스 개선을 위해 EY의 구분격리 전문 회계사와 컨설턴트가 참여할 것이고 전체 프로젝트를 리딩하는 PMO 역할도 EY 한영이 담당해 드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심사 신청에 따른 업무 과중에 대한 우려는 EY가 각종 신청 작업을 대리해 드리고 문서화 작업 역시 근접 지원해 드리면서 연구원분들과 기업 담당자분들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시켜 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수행 방법론입니다. 업무 수행 절차 및 일정에 대해 살펴보면 공제요건 충족을 위한 기술 검토부터 키아트, 국세청 사전심사, 경정 청구를 통한 세액공제 신청까지 전체적인 업무 진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정 청구를 통해 세액공제를 받고 난 이후 추후 세무조사 시 국가전략, 신성장 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에 대한 세무조사 대응 등 사후관리까지 EY 한영이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전 검토 결과 회사가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경우 키아트 사전심사를 진행하게 되며 요건 미충족 시 요건 충족을 위한 개선 작업을 EY 한영이 회사 담당자분들과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키아트 심사의 경우 키아트는 현재 3, 6, 9, 12 매 분기별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심사 신청 후 키아트의 심의 기간은 대략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사전 검토 및 프로세스 개선 등 사전 준비 작업에 약 3개월, 키아트 심사 기간 6개월, 키아트 기술 비용 심사 후 국세청 비용 심사 승인에 약 2, 3개월 소요되므로 전체적으로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계별 업무 수행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상 기술 검토에 대한 사례를 보시면 EY 기술 전문가의 주도하에 연구 전담 조직에 대해 파악하고 연구원분들과 인터뷰를 실시하면서 조직별 후보 기술을 파악합니다. 이후 각 기술별로 신성장 원천 기술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판단 근거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시스템 프로세스 개선 예시입니다. Y사 프로젝트 코드 체계 개선에 대한 사례인데요. 구분 격리를 위해서는 별도의 코드를 생성하는 것이 필요해서 이에 대한 최적 방안을 수립한 것입니다. 이러한 개선 작업도 EY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으며 에지이즈 분석부터 개선 방안 도출 및 변화 관리까지 EY가 회사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사전심사 신청 단계에서는 신청서 작성에 대한 가이드 제공부터 신청 서류 최종 검토까지 모든 업무에 대해 밀접 지원해 드렸습니다.
S사 프로젝트에서도 EY가 신청을 대리하였고 사전 심사 및 현장 실사 과정도 지원해드려 결과적으로 키아트 심사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왜 EY 한영인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EY 한영은 타 회계법인과는 달리 미래지향적인 세액공제 어프로치를 추구합니다. 왜 미래지향적이냐고 말씀드리냐고 하면 국가전략, 신성장 원천기술 R&D 세액공제 요건을 선제적으로 갖추고 나서 세액공제 극대화 방안을 강구하고 그에 따라 세액공제 추징 리스크도 제로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키아트 심사와 국세청 비용 심사를 거쳐 경정 청구를 진행하실 경우 세무조사 시 이를 중점적으로 보지 않지만 설령 세무조사 시 검토 과정에서 일부 추징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국세청 비용 심사를 거쳐 경정 청구를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과소신고 가산세는 면제가 되며 이자 성격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만 부과됩니다. 타 회계법인이 추구하는 기존의 경정 청구 중심 어프로치는 사후적으로 요건을 구비해서 청구하는 것이며 키아트 사전 심의 및 국세청 비용 심사 없이 진행하는 경우에는 추후 세무조사 시 추징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또한 EY는 기술 전문가들을 보유하고 있어 공제 대상 기술에 대한 판단 근거를 제공해 드릴 수 있다는 점이 차별화된 강점입니다. EY는 텍스뿐만 아니라 컨설팅, IT 및 자문단이 참여하는 전문가 팀을 구성하였고 국세청과 키아트 핵심 담당자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세액공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EY 한영은 2020년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도입 이후 여러 유수의 기업을 대상으로 신성장 원천기술 R&D 세액공제 인프라 컨설팅 및 경정청구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으며 이미 경정청구까지 성공적으로 완료된 케이스들이 있고 키아트 심사를 진행 중인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희망하시는 고객분들께 국가전략, 신성장 원천기술, R&D 세액공제, 인프라 컨설팅 및 경정청구 서비스를 최적의 솔루션을 통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본 세미나 이후 국가전략기술, 신성장 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및 사업화시설 투자 세액공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도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